네, 이교덕 김건일의 건더기입니다. 오늘이 8번째 녹화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7월 10일. 시작하시기 전에 사과하실 게 있으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웰터급 랭킹 네. 얘기를 하다가 김동현 이후에 웰터급 파이터가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이명규 선수를 까먹었더라고요. 그 따끔한 지적이 댓글로 올라와가지고 도계자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좀 약간 즉흥적으로 막 하는 그쵸, 게 그쵸. 많잖아요. 깜빡해가지고 매 한 번 맞고 회초리 한 번 맞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저도 편집하면서 이걸 딱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사과를 드리고요. 수준 미달입니다. 이런 거. 요즘 이제 저의 그 기자로서의 행보에 대해서 네.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자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이 코리안 갱스터 박원식 선수가 야차짐의 김영준 관장님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본인의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어요. 다 이제 3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김영준 관장께도 이제 연락을 어제 간단하게 해봤고 네. 고소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박원식 선수가 공개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모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소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고소를 한 것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박원식 선수가 그 이후에 블랙컴뱃에 대한 아쉬움 표명 이 더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화제가 제 인터뷰 내용이 또 어떻게 인용이 됐더라고요. 마침 그런 검정 말, 대표의 발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수와 대회사는 엔터로 치면 연예계로 치면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인데 같이 움직이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결정을 하고 내려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단독적으로 이런 게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를 좀 믿어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검정 대표가. 우리와 근데 상의를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다른 어떤 국내 격투기 역사에서 다양한 일이 있다 보니까 대회사를 믿지 못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블랙컴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원식 선수가 고소를 당하고 2주 동안 이거를 좀 해결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블랙컴뱃 측에 바랬으나 그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좀 실망했다 아쉽다라는 내용을 또 얘기했고 플러스해서 스토리를 하나 올렸는데 제 인터뷰 내용을 또 인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선수 여러분 뭐 믿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블랙컴뱃의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찝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검정 대표에 폭발시켰다. 어제 블랙컴뱃에 이제 더 이상은 박원식 선수를 뭐 이렇게 뭐 좀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간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의 발언을 마지막에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더 사람들한테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게 첫 번째가 짜고 치는 거냐, 프로모션을 위해서 짜고 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실제 상황이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고소까지 갈 거냐. 박원식 선수가 주장하는 거는 프로모션을 위해서 트래시 토킹을 한 건데 이게 고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왜 대회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아갈 거는 이게 프로모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냐, 다음 넘버링을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이냐라는 거를 전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의심병 환자예요. 네. 다 의심합니다. 원래 기자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작년이 됐나요 벌써? 그 3대3 야차 블랙컴뱃 때 야차 클럽 네네네. 하기 전에 야차 대표와 검정 대표 간에 어떤 설전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짜잔 우리 이거 컨텐츠였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무조건 프로모션이라고 봤어요. 각본이 있는 얘기다. 근데 언제 좀 바뀌었냐면 홍구 사건 이후로 좀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도 약간 처음에는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실제로 고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법정 싸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거는 무조건 이거는 프로모션일 거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 백지의 느낌으로 내가 먼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면 다 찐이죠 뭐. 김영준 관장께서도 고소를 한 게 맞다고 했고 박원식 선수도 그렇다고 했고 그리고 블랙컴뱃 측에서도 사실 확인을 해줬고 3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팩트겠죠. 야차 클럽이랑 그 갈등은 단체들 간의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형사 경찰서가 껴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 고소를 프로모션으로 이용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공적인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가 들어가거나 고소가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면 네. 이거는 사실 뭐 찐인 거죠. 근데 프로모션 그러니까 어떤 이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서 시작부터 이걸 짜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법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도. 근데 이 법적인 문제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이렇게 또 활용할 수는 있죠. 대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게 고소할 만한 내용인가? 네. 이거는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코리안 갱스터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다. 그런 트래시 토킹을 했던 거다. 대회사의 흥행을 위해서, 네. 엔드게임의 흥행을 위해서 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을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좀 날선수의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소가 들어간 건지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 검정 대표의 그 영상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그런 것과 별개로 뒤에서 김영준 관장을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모욕하고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발언들을 해와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주장의 고소잖아요. 네. 이거는 야차 선수하고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식 선수가 공격했던 야차 선수가 있고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그 당시에 공격하는 포인트가 야차 선수 뭐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준 관장의 뭐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격 논란을 이제 막 일깨웠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을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때 김영준 관장도 여러 차례 항변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소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게 고소까지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세한 내막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근거가 있는 고소일 거다. 솔직히 그런 고소를 얘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네, 또 김현준 관장도 뭐 나이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데 그거를 함부로 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언지를 하셨던 게 아내분께서 정신적으로 힘드시고 치료도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프로모션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많이 힘드셨겠구나, 힘드셨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례가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는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트래시 토킹 내지는 이런 어떤 상대방 측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사례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별로 없어요. 선수들 사이에서 고소가 오간 적은 있어요. UFC에서도 콜비 코빙턴, 호렐 마스비달 같은 거. 근데 그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단 말이에요. 몸싸움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직접적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고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순전히 이런 발언에 의해서 됐던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개인마다 느껴지는 그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람만 스쳐도 좀 상처가 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아 이게 트래시 토킹도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선이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라는 생각도 가끔 이번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블랙컴뱃은 이랬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다. 네, 그런 트래시 토킹이나 이런 프로모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달라요 생각. 만약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에만 편집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발언을 본인 라이브에서 했다 박원식 선수가 그러면 경고를 주든가 주의를 줬어야죠. 만약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근데 그때는 조금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해봐라라고 이제
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거였으면은 그 당시에 그런 걸 선수한테 주의를 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네. 부모님 언급을 했잖아요. 블랙컴뱃 영상에 나와서 했던 수위 중에 가장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네. 모가지 따서 뭐 네. 그거 얘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자르는 게 좋지 않았을까? 블랙컴뱃에서 그 내용을 편집을 한다던가 라이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은 네. 그런 내용을 그렇게 수위가 높은 발언들은 애초에 단체 대회사 측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코멘트가 허용이 됐잖아요. 대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박원희 선수가 거기서 이 정도는 좀 해도 되겠는데라고 스스로 기준치를 높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과하게 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박원희 선수 절대 뭐 이렇게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올라갔다면 그 수위가 그러면 뭐 비판 당해 받아야 되고 이런 건에 대해서도 잘 헤쳐 나가야 되고 아까 사과도 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 그렇지만 또 이제 블랙컴뱃 측에서도 그거를 그냥 알아서 박원식 코리아게스 다 알아서 했잖아요라고만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사도 책임질 부분이 부분이 있긴 하죠. 제가 오늘 취재한 거 살짝 말씀드리면 어제 통화를 했답니다. 박원 선수랑 검정 대표하고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 짓는 거로. 일단 일단락 서로의 입장을 또 이제 들어보고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한 거죠. 한번 이제 좀 감정 싸움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알겠다. 여기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블랙컴뱃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김현준 관장과 박원희 선수의 이 지금 법정 싸움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거냐? 이건 이제 아직 물음표 같고 그리고 검정 대표가 얘기했던 박원희 선수가 그동안 했던 일 여러 가지 이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계약 해지라는 말을 정확히는 안 했지만 막판에 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행할 거냐? 이건 물음표예요 아직. 근데 지금 이게 티키타카는 이제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건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어제 영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양측을 통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그렇게 프로모션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만약에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굳이 이제 그런 프로모션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매치업만으로도 흥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게 저 오늘 좀 피곤하거든요. 그냥 프로모션이야? 짜고 치는 거야? 뭐 주작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블랙컴뱃은 굳이 뭐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될 단체가 됐다. 네. 블랙컴뱃 자체가 유튜브 기반으로 SNS나 유튜브 기반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서 팬들을 확보한 케이스고 실제로 대회 홍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극에 자극을 더하다가 이제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파이터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의 그 규율 같은 것들 암묵적인 규율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블랙컴뱃이 조금 한 단계 허물을 벗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원희 선수도 사실 그 한국 격투기에서는 초유의 인물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트래시토킹을 과하다? 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러진다 이런 반응도 많았죠. 그렇죠. 그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분은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던 거고. 당연히 예전에 뭐 권하솔 선수 샤밀 빅토리 하고 막 할 때 테이블 짚고 할 때 눈살 찌푸린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약간 액션에 가까웠어요. 그 로드의 그런 마케팅은 같은 자극이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액션이 들어가서 사진이나 영상에 임팩트를 팍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쪽의 마케팅보다는 기사나 사진이나 짤이나 현장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액션들이 나온 거고
유튜브 기반의 홍보고 또 버즈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고갱이 뭐 날라차기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했었지만 말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블랙컴뱃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정도 김용준 관장의 이런 고소나 이런 건을 통해서 아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선수들 차이에서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또 선례로 남기면 좋지는 않을까.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UFC에서도 트래시 토킹 하는 선수 있고 까부는 선수 있고 점잖은 선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연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존재감을 뿜어내면 되는 건데 다들 뭐 양반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UFC에 맷 미트리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헤비급 선수고 TBF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파이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자기 SNS나 이런 데다가 성소수자를 싸잡아서 뭐 비판하는 한 뭐 그 글을 하나 썼었어요. 발언을 했었나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UFC가 바로 계약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선수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윤리 행동 강령에 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8년인가 뭐 몇 개월 후에 다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액션 자체는 이제 보여주는 거지. 단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요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페널티도 주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도 가이드가 되는 거잖아. 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번 경우는 김현준 관장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좀 떠오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대회사 측에서는 중간에 잘 중재를 해주고 플러스해서 김현준 관장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더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본인 좀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선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신승민 선수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이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건을 통해서 이 박원희 선수가 블랙컴뱃을 저격한 거에 대한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건 이제 그거대로 해소를 양측이 하시는 거고 이후에 블랙컴뱃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독설과 트래시 토킹에 의한 마케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에 대한 선을 좀 만들어서 딱 규율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고소를 진행한 건 맞다라는 거 정도만 파악을 한 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박원희 선수하고도 얘기를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고소건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는 또 계속 얘기를 듣기로 했으니까요. 트래시 토크는 필요하죠. 이 격투판에. 필요한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비두면 또 계속 더 자극에 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뭐 대회사도 한층 발전하고 또 김영준 관장이랑 박원희 선수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